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캠프가 발족 곧 합니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 20일께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만날 때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듣는다. 그러니 조금 좀 늦춰질 수도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 캠프 출범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김종인 전문 자리 사냥꾼이죠. 여야 보수 진보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5번을 했고 국회의원, 그리고 이 선대위원장 전문가, 또 비대위원장 전문가,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그렇게 본인이 자리 사냥을 해왔는데, 오히려 윤석열 주변 사람들을 자리 사냥꾼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파리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전문 자리 사냥꾼 실제로는 본인입니다. 김종인. 이번에 또 자리 사냥에 성공을 할까? 총괄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어제 제가 윤석열 후보가 강폭 행보를 벌이는 모습, 원희룡 만나고 나경원 만나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후보가 된 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는 식사 자리를 만들고 앞으로 이런 자리도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또 특히 이 지금 선대위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원점에서 지금 그 선대위 구상을 다시 짜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김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 말들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동안의 정치 이력, 뭐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던 그런 일들 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알게 됐죠. 자, 그러니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조간신문들은 이 아싸리판으로 이 김종인이 이야기했죠. 본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올 때 저장은 아싸리판이야 그러고 나왔는데, 다시 그 아싸리판으로 김종인이 들어갈 가능성, 그것을 일부 조간신문들은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일보 보시면은 원톱 김종인 매듭만 남았다. 핵심 보직 놓고 기싸움 지속. 자, 김종인은 본인은 지금 나는 잘 몰라. 내가 뭘 할지 몰라. 나한테 공식적으로 윤석열이 이야기한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다 여러 가지 또 요구 조건들을 내세우고 한다는 말들도 들립니다. 원래 김종인 어디 갈 때마다 그런 조건들을 내세웠죠. 정권을 다오, 임기를 보장해 다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막바지에 들어갔고, 지금 이 핵심 보직 본부장급은 주호영, 건영세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됩니다.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도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사무총장은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다. 그리고 경향신문도 원톱 김종인 플러스 알파 선대위 라인업 막판 조율 나선 윤석열. 이 사진은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그 사진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 당심 파악에 나섰죠. 이번에 당심으로 인해서 이 후보가 됐습니다. 민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졌죠. 자, 당 책임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심에 따라야 됩니다. 당심이 이 국회의원들 만난 것도 그런 차원이죠. 당심이 김종인을 원하면은 뭐 김종인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준석과는 이견 조정이 마무리됐다. 사무총장의 권성동 내정, 김종인이 관건이다. 그리고 김병준 합류 놓고 여전히 또 김종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고, 관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자, 이렇게 경향신문은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자, 이렇게 경향신문이 취재를 한 결과겠죠. 그런데 뭐 상임선대위원장은 또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은 내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신문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김병준의 선대위 합류에 부정적이다. 과거에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거기 앞서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었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이 또 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또 이 윤 후보 쪽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을 활용해서 자기를 견제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에 중용할 경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부하는 등 신경전은 계속될 수 있다. 자, 장제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노회한 정치 기술자 이렇게 비판을 했던 인물이죠. 여기도 또 사감이 작용을 합니다. 이준석, 김종인 양쪽은 계속 사감으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제원에 대해서 김종인이 이 장제원은 뭐 홍준표 똘만이 아니냐, 꼬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으로 가려고 하니 견제를 또 하는 것이죠.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보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조율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는 것이죠. 김종인은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대위 합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쪽의 시각은 김종인이 킹메이커 역할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100% 관철시킬 수 있는 갑의 위치만도 아니다. 이렇게 그전처럼 나 정권 안 주면 가지 않겠어 이렇게 계속 할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김종인도 본인에 대한 이 안티가 많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 김종인과의 전화 인터뷰를 실었는데 김종인 당 안팎에서 내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 더 많아. 내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 더 많아. 물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본인이 당에 들어가면은 이 선대위를 꽉 잡으면은 파리떼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본인은 그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안아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중앙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 이 선대위 인적 구성 등을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아마 들어갈 거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여전히 당 안팎에 내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뭉칩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내가 최종 선대위 구성안을 봐야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다. 윤석열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나는 잘 모른다. 뒤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특유의 이 시치미 떼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이준석 또 그 뒤에 있는 김종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심어놓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도 일부 가 있죠. 가령 김병민 대변인 같은 경우에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이 김병준을 완전히 내치기도 상당히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이 김종인 리스크 이것을 좀 안고 갈지 아니면은 일도 양단으로 김종인을 딱 거부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사실 이 주변에서 들려는 이야기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단절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단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이 이것을 원점에서 좀 점검을 할 수도 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은 저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죠. 지금 선대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기자의 물음에 대한 답변인데 그때 기자의 물음이 뭐였냐면은 선대위 인선에서 김종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대위 인사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 의정이 반영됐느냐고 물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김종인이 어쩌고 뭐 장제원을 거부하고 뭐 권성동 선호하고 이런 이야기가만 나오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의정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김종인이 이 선대위를 막 짜는 것,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놨다고 보고, 실제 어제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마이웨이, 김종인과 상관없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한국일보 보시면은 원희룡, 나경원에 합류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것은 크고 열린 선대위를 위한 쟁걸음이다. 크고 열린 선대위를 위한 쟁걸음을 지금 시작했다. 크고 열린 선대위도 김종인 생각과는 다르죠. 김종인은 본인이 딱 움켜쥐는 소수정예라고 본인은 표현합니다. 이 작은 선대위, 본인이 딱 움켜질 수 있는 그 선대위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은 이 크고 열린 선대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종 선대위 구성안을 봐야지 내가 갈지 안 갈지 판단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나는 모른다. 그랬다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본인 김종인의 생각과 반대로 크고 열린 선대위를 하겠다 하면은 그 선대위 안을 보면은 김종인은 안 가야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본인은 소수 정예를 주장을 하는데 크고 열린 선대위를 윤석열이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 맞지 않죠. 그러면 윤석열 안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으니 그 안을 보면은 김종인은 안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나경원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국회의원 9명과 오찬을 하면서 모두에게 직책을 주겠다. 크고 열린 선대위. 그리고 탈진보 인사들 포섭 의향도 밝혔다. 자, 그래서 김종인은 실무선대위 구상, 소수정예,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선대위 구상 막판 변수가 됐다. 자, 오늘 세 사람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이 최종 조율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윤석열이 제안한 크고 열린 선대위, 여기에 또 슬그머니 들어갈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매일경제신문도 돌아온 나경원, 윤 공동선대위원장 맞는다. 이렇게 윤석열이 지금 직접 선대위를 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김종인 의사 일일이 안 물어보겠죠.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권영세, 임태희, 주호영, 또 김태호,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윤석열의 강폭행보, 여의도에서 보인 강폭행보에 관심이 많이 어제 여의도 정가가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는데 어제 또 하나 화제거리가 된 일이 하나 있었죠. 검은 망토를 입은 여인. 지난주 심야에 그 응급실에 실려갔던 김혜경 씨가 이 꼬맨 부위에 대해서 실밥을 풀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데 기자들이 밖에서 또 팩트, 기자들 한 5명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일종의 각계무사를 내세웠죠. 그림자 무사, 이 위장 대역. 최근에 김정은의 각계무사 어쩌고 이야기 많이 나왔죠. 일본 영화 제목입니다. 고로자와 아키라. 자, 그런데 이 병원 가는 모습을 취재진이 포착하지 못하도록 김혜경 씨가 각계무사를 내세워서 취재진을 따돌렸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여야 했을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검은 망토 여인은 종일 논란이다. 누구? 검은 망토 여인 누구? 종일 논란이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쪽은 수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처음에 더 팩트에서 김혜경 씨가 위장을 하고 외출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김혜경 씨는 그 옆에 기자들을 따돌리고 따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이 검은 망토를 입은 수행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행원은 이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 분당에서 자택에 있는 분당에서 성합차를 타고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가서 수행원 한 사람이 내리고 한 20분 동안 돌다가 다시 분당으로 들어갔다. 인터넷 달군 사고 후 첫 외출 사진. 찍은 매체도 김혜경 아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쏘가 넘어갔죠. 찍은 매체가.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 모습이 영화 스타워즈의 캐릭터 다스 베이더, 악역으로 나오죠. 다스 베이더를 연상케 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는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 체제다, 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스토킹은 뭐 개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스토킹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에게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취재를 하는 것이죠. 스토킹은 아닙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그 이재명 후보 아내 수행은이라면은 왜 아내보다 이목을 끄는 옷차림으로 후보 집에서 나와서 카니발 차량에 탔는지 의문이다. 따돌리기 위해서죠. 각계무사를 내세운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당 대선 후보 부인이고, 김혜경 씨는 뭐 성남시장 선거, 또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이럴 때 계속 공개 석상의 모습을 자주 나타냈던 인물이죠. 그리고 밤에 심야에 뭐 이재명 쪽 주장이라면은 심야에 갑자기 혼절을 해서 혼절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찢어졌다. 그거 다 지금 막 본인들도 다 이야기했던 거죠. 거기와 관련된 뭐 폭행 루머 이런 것도 막 있지만은 이혹 같은 것이 있지만 그렇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다 공개를 했던 일이면 아니 병원에 갈 때 그 모습 지키는 것이 뭐가 어떻다고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죠. 검에 쓰면 실밥 풀러 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각계무사까지 동원을 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동을 벌이고 나중에 이 상황이 정리된 뒤에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김혜경 씨가 아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김혜경 씨가 병원에 갔다 이것을 또 나중에 밝혔습니다. 굳이 병원에 가는 모습을 감추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가뜩이나 여러 가지 루머성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각계무사가 등장을 하니 뭔가 정말로 감추는 게 있구나. 이런 의혹이 새롭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뭔가 있구나. 자, 이렇게 그동안 열성적인 활동을 하던 김혜경 씨가 이 부상을 계기로 대선 무대에서 일단 뒤로 빠졌습니다. 언제 또 등장하겠죠. 또 등장할 텐데, 지금 김혜경 씨와 퍼스트레이디 경쟁을 벌여야 하는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김건희 씨는 그동안 무대 뒤에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 무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런 말을 했던데 김건희 씨는 상당히 사교적이다. 사교적이고 해서 대선 무대에 나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 두 가지는 털어야 됩니다. 하나는 가짜 1억을 뭐 대학에 제출해서 강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털어야 되고 또 하나 좀 김건희 씨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무대에 설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일단 국민일보 보시면은 연루 의혹이 된 김건희 씨까지 갈 것을 검찰이 겨룰까? 권오수 몸통 의혹을 받죠. 그런데 민주당은 또 김건희 씨가 여기 몸통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봐도 되는 거죠. 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권오수 회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 회장과 공범들 신병이 연이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에게 얻어갈지 주목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정치 사건이라는 것이 2010년에 일어난 일이죠. 2010년 윤석열 후보가 결혼할 그 무렵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작년 4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기점으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더 수사가 빨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권오수 회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김건희 씨를 잘 알고 있는 관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침묵했습니다. 침묵했는데 민주당 원내 부대표단이 일제에 나서서 이것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주가 조작 의심을 받는 김 씨에 대한 적극적인 소환 조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진보 성향 경향신문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짚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향신문 사면 보시면은
여건이 윤석열 부부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것은 이재명의 대장동 수세 국면 전환 시도다. 오히려 경향신문이 이렇게 짚었습니다. 대장동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윤석열 부부,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하천대유 사건, 뭐 부산저축은행 그때 초기 대장동에 투입되는 자금에 대한 부실 대출, 이 사건을 그때 중수이익과정 때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이 직접 검찰에게 막 지침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가 원내대표단 주가 조작 사건 연루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원내대표단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몸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돈을 댔는데 사익에 눈이 멀어서 국민의 피해에 눈을 감았다면 영부인으로서 실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 논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공모 정황이 짙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 또 검찰에 이렇게 지침을 막 내리는 이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조만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뭐 지금 검찰 포토라인은 없어졌기 때문에 소환되는 장면이 노출이 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소환을 계기로 이 대선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뭐 다 털고 가면 털고 가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이더라도 지금 본선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대선 무대에 후보 부인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건희 소환, 그렇다면은 윤석열에게 부인 리스크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김건희 씨 입장은 본인의 정권 계좌를 주가 조작 전문가에게 그냥 맡겼다가 손해만 봤다. 내가 뭐 거기에 막 공부하고 한 게 아니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 선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선수에게 그냥 내 정권 계좌를 맡겼는데 손해만 봤던 입장이고, 그 계좌를 회수한 시점이 2010년 5월입니다. 2010년 5월이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 최강욱 씨가 다시 고발을 해서 수사에 재착수한 그런 정치 사건이죠. 정치 사건이고, 특히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딱 갇혀 있죠. 그래서 수세에 몰렸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윤석열과. 이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일종의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또 여론을 반전을 시키는 그런 시도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또 김건희 씨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입장을 밝히면은 자연스럽게 대선 무대에 오르면서 오히려 이 은둔 모드에 들어간 김혜경 씨와 대비돼서 어떤 또 전문가 후보 부인으로서는 거의 드물게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죠. 전시 기획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 다양하게 이제 발이 넓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또 살려나가면은 오히려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무대를 통해서 데뷔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잘못 대응하면 리스크지만은 잘 대응하면은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